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르친 훈 개설원입니다. 2020년 8월 30일 가라연합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전 유튜브에서는 아사달 씨름대회의 무대장치 및 등장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한국인의 역사적 정체성과 관련된 한탱그리 검단 맞추기의 세부적인 부분들 부차적으로 몇 편에 걸쳐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사달 씨름대회의 경기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달 씨름의 경기 운영 방식. 먼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사달 씨름대회는 고구려 고궁백화에 있는 고구려 씨름이 일본 수모와 모든 양식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수모와 한국 씨름을 결합한, 그리고 고구려 고궁백화의 모습을 그대로 살리는 그런 경기로 아사달 씨름대회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여기 곰군과 호군, 일본은 동군, 서군, 니시가타, 히가시가타 이렇게 나누고, 한국 현대 민속 씨름은 뭐 청사파, 홍사파 이렇게 그 진영을 나눠서 게임을 하는데, 아사달 씨름 대회에서는 그걸 곰군, 호랑이라는 호군으로 나누어서 대진표를 작성해서 이 전체적인 씨름 대회를 진행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운영 방식의 대진표를 작성해야만이 게임을 제대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진 방식은 여기 보이죠? 크로스 로테이션 대진 방식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지, 씨름판 중심으로 곰군과 호랑이군으로 나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곰군에는 선발 장사가, 대회 선발 장사 15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장사 1에서부터 장사 15까지. 이 호군에도 장사 1에서부터 장사 15까지 장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크로스가 돼가지고 하루에 한 쌍씩 파트를 맺으면 하루에 15쌍이 만들어지죠. 하루에 15쌍. 그러니까 15쌍이 한 게임씩 15번을 하니까 15번의 경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 1은 첫날은 장사 1일 경우는 여기 장사 15와 붙고, 둘째 날은 14.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 날 15일째는 장사 1과 곰군 장사 1이 이렇게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논리로 장사 2도 첫째 날은 장사 14와 둘째 날은 13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 15일째의 장사 15와 격돌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습니다. 그럼 장사 15의 경우도 그런 순서대로 하다면 첫날에 장사 여기 1과 첫 번째 격돌을 하고, 둘째 날에는 이렇게 로테이션이 돌아가서 15, 셋째 날, 넷째 날 쭉 가서 15일째에는 장사 2와 결합하는 쪽, 격돌하는 식으로 이렇게 대진표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크로스 하면서 이게 돌아가면서 한다. 그래서 크로스 로테이션
게이신 방식을 아사달 씨름대회는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진 경기의 운영 방식을 요약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방금 전에 이 내용을 들어보면은 딱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리그제 방식이다. 토너멘트, 지금 한국 민속시름은 토너멘트 방식의 경향이 강하죠. 3판 양승을 하다 보니까 토너멘트 방식으로 경기 수를 조절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승자 독식으로 흘러가고, 많은 모든 씨름 장사들이 공평하게 대중들에게, 카메라에게 노출될 수 있는 형평성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리그제를 택하게 되면은 매일 그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관객들은 매일 모든 선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게임 수도 15개로 적당하고, 한 게임으로 끝나기 단판승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보는 사람도 덜 지루하게끔, 자꾸자꾸 바뀌니까 그런 면이 장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경기 운영의 어떤 그 즐거움과 흥분도, 관심도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빅 매치, 인기가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과거에 80년대, 90년대 초면은 강호동 이만기 게임이 붙는다 그러면 두 사람은 가장 뒤에 배치한다 이 말이죠. 하루에 15경기를 하는데 마지막 경기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왜? 그 사람들이 인기가 좋으니까 그 사람들 보려고 오는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후순위로 배치해놓으면은, 야, 이 사람들 언제 나오나 하면서 기다리면서 좀 인기가 덜한 사람들의 경기도 지켜보면서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그리고 설레는, 답답하면서도 설레는, 그 기다림과 설렘이 그런 관객들의 정서를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빅매치는 후순위로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면은 15일간 경기를 한다 했죠. 하루에 15게임이고, 그리고 한 선수당 하루에 한 게임, 그리고 그것이 다 모여서 15일간 경기를 한다. 여기 써있죠. 장사 1일, 매일 한 경기만 한다. 단판. 그리고 단판승이다. 3판 양승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특징은 무체급이다. 체급이 없어요. 큰 사람은 작은 사람도 붙고 그런다 이거죠. 무거운 사람, 가벼운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 아사달 씨름대의 고구려 씨름은 삿발을 잡고 어떤 다친 상태에서, 어떤 경직되고 고정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마주보기, 즉 다찌아이 상태에서 충돌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신체적인 장단점을 이용해서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정면 대결로 가거나 아웃복서처럼 이렇게 도망치듯이 게임을 하거나 여러가지 모든 기술을, 작전을 다 구사할 수 있죠. 그래서 무체급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연성과 개방성이 확보된 그런 경기다. 아사달 씨름대의 경기는. 현재 한국의 민속씨름은 그렇지가 않죠. 한국의 민속씨름은 삿발을 잡고 시작하기 때문에 잡은 상태로 시작한 그 범위 내에서만 힘을 쓰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그 삿발하는 그 한계성 때문에 다른 전략을 짤 수가 없어요. 결국은 힘 강한 자가 유리하죠.
즉 이게 폐쇄제고 닫힌 체제다 이 말이죠. 개방되고 유연한 체제가 아니고 경기 운영 게임 방식이. 그러나 아사달 씨름대에서 하는 이 씨름은 일본 수모와 유사하게 같게 하기 때문에, 즉 일본 수모가 고구려 씨름 고문벽화에 나오는 그 고구려 씨름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한국 사람들이 진정성 있게 적극 받아들여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구려 씨름을 부활한 게 이 아사달 씨름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체급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무체급이. 그리고 또 이제 일본 승무에는 없는 게 있죠. 이거죠. 개체랑 제도를 도입한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승무에는 없이 아사달 씨름대에서는 개체랑 제도를 도입해서 경기를 진행한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경기를 하고 나면은 15경기를 다 뛰고 나면은 15일간 그 최고로 승을 많이 한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된다. 최다승자가 우승 트로피를 가져가게 된다. 그리고 그 우승 트로피는 바로 이거죠. 예전 다른 유튜브에서 설명했듯이 이렇게 기마인무령과 토기와 이렇게 BC 2세기경에 만들어진 단군 신화가 조각된 청동장식, 이것이 결합된 여기다가 이 모양으로 만든다 했죠. 이게 트로피고, 그리고 신라의 금관을 씌워준다. 그리고 감투상인 경우는 뿔잔을 준다. 이것보다는 요게 더 의미가 심플하면서 좋을 것 같아요. 감투상에는 뿔잔을 준다. 그래서 시상식을 이렇게 치른다 이겁니다. 그런 경기가 다 끝나면.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사달 씨름대회는 이렇게 고무군과 호군으로 15명씩 나누어서 크로스 로테이션 방식으로 선수당 매일 한 게임 15일간에서 15게임으로서 최다승자에게 우승이 확정되는 그러한 식으로 경기를 운영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사달 씨름대회 경기 운영 방식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으로는 아까 여기 개체랑 제대라는 것이 일본 승무에는 없는데 고구려 아사달 씨름대회에서는 도입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아사달 씨름대회의 매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보면 개체랑 제도, 이게 뭐냐면 옛날 제가 어릴 때 곤투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요. 곤투에는 체급이 존재하면서도 개체랑 통과라는 게 있었죠. 이게 각 미들급, 팬텀급, 플라이급, 이게 헤비급, 그 급에 따르는 몸무게 기준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만족을 못 시키면은 그 곤투 경기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개체랑 제도는 아니에요. 체급이 없기 때문에. 아까 이 보면은 아사달 씨름대회는 일본 수모와 마찬가지로 무체급으로 한다 했죠. 무체급. 체급이 없는 거예요. 체급이 없는데 무슨 개체랑 제도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체급이 없어도 이건 뭐냐면 다른 목적의 개체랑 제도인 것입니다. 일본 수모는 없는데 아사달 씨름대에서는 개체랑 대회를 도입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도입하는 겁니다. 자, 하나씩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전 장사의 체험과 건강관리의 목적으로. 무슨 말이냐? 일본 수모는 그 밀어내기 씨름적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몸무게를 키우는 그런 경쟁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체형이, 야, 이게 스포츠맨으로서는 좀 보기가 흉한 경우가 있어요. 뭐 배가 너무 나오고, 이게 건강한 사람의 체형이 아니죠. 그래서 체형 관리와 건강 관리의 목적에 첫 번째 방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본연의 아름다운 신체 관리, 비슷한 얘기겠습니다. 그 목적으로 하고. 그래서 일정 정도 기본 체형의 범위를 관리해야 된다.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뱃살도 적당한 선에서 유지해야 되고, 너무 배가 많이 나온다 해서 비계살이는 많다지. 응? 보기 흉하면 안 되고, 스포츠맨으로서의 이게 무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한 그런 체형들은 솎아내겠다 이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출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기준을 누가 맞추느냐, 전문 의사의 지식과 정보에 기초해 가지고 키 몇 센치, 몸무게 얼마, 인상태의 적정 허리 둘레는 얼마, 이거 보이죠. 키 대비 몸무게, 적정 몸무게. 그 다음에 허리 둘레는 적정 허리 둘레. 이런 허용 범위, 이런 것들을 대강 관리한다. 그리고 고지혈, 당뇨, 이런 거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몸의 순수성을, 건강성과 순수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문 의사가 그 정보,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서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걸 고려씨름협회가 적용해서 체크해서 출전 전일까지 그 기준을 심사 통과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도량이라는 게 나중에 설명할 텐데요. 각 운동하는 도량별로 그런 시스템, 기계랄지 어떤 장비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게 해야죠. 그거는 고려씨름협회가 갖추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사 과정은 고려씨름협회 관계자가 직접 파견돼서 출전 전일까지 그걸 완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출전할 수 있는 체형적, 체질적 자격 조건을 점검한다. 그게 바로 개체량 제도라는 것입니다. 아사달 씨름대. 그래서 공식적으로 개체량 통과 자격 심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주관은 고려씨름협회가 한다. 고려씨름협회가. 그 다음에 이 자격 심사를 통과한 장사는 출전 당일 이후 대회 종료일까지 자격 심사를 받지 않는다. 그 이후로는 이제 그걸 몸무게를 관리하는데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거예요. 대회 전일까지 그 기본적인 어떤 자격 체형 체질을 유지하면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해서 뱃살도 빼고, 그러니까 스포츠맨으로서, 무사로서의 기본적인 아름다운 체형을 만들라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소 완화된 기준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 중요합니다. 왜 완화된 기준이냐? 이게 뭐냐면, 뭐 건강한 사람이 뭐 몸무게, 키 대비 몸무게가 얼마, 허리 둘레 얼마, 이런 게 있죠. 근데 그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적용하지 않고 여유를 둬서 이 정도 선에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이 밀어내기 씨름도 성격이 강한 아사달 씨름대이기 때문에 그 유연성을 둬 가지고 몸무게 관리하는 것도 상대방과의 경기, 격돌에서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너무 타이트하게 적용하면은 좀 힘들죠.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 때 좀 완만한 기준을 쓴다. 쉽게 말하면 일본 20랭키 시들의 그 흠상궂고 비만하고 그런 체형 정도까지 아닐 정도면은 적정선에서 통과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지나친 비만의 불균형한 몸매는 출전 자격이 제한된다. 이렇게 보면 정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렇게 되겠고요. 자, 이상으로 아사달 씨름의 경기 운영 방식에 대한 모든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 유튜브 방송 내용이 그렇게 자극적이거나 유쾌하거나 센세이션하고 흥분되고 즐거운 그런 유튜브는 아니지만은 자꾸 저의 의도를 깊이 차분하게 헤아린다면은 의미가 있는 한국인의 미래지향적인 정체성과 국가 발전 전략, 분단된 국가를 통일하고 흩어졌던 세계 만방의 코리안, 한국인을 하나로 묶고 그러는 작업에 있어서 중대한 토대이며 중심축이 될 것이다. 그런 의도와 목적에서 이 아사달 씨름대회와 카라얀압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유튜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조르친 훈 개스레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